하는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 중에 첫 번째 먼저 디자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왜냐하면 유니버셜이라고 하는 용어가 붙은 디자인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잠깐 설명할까 합니다. 디자인이라고 정의되는 것은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결국 뭐냐면은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많은 것들이 다 디자인된 것들이라고 하는 정의로 보시는 거죠. 특히 유니버셜에서 보고 있는 거는 누굴 위해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두 가지 고민을 특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여기 잠깐 사진에 나오시는 론 윈슨이라고 하는 분이 남녀노소,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있어 사용하기 쉽고 쾌적하고 알기 쉬운 제품, 환경, 정보 만들기를 특수한 배려를 더하지 않고 지향하는 것이라고 하는 조금은 애매모호하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려가 뭐야? 라고 하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특별한 배려가 뭐냐면은 여러분 지하철역에 가시면은 이전에 최근에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혹시 보신 적이 계신가요? 이 승강기가 한번 움직이려고 하면은요 일단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오세요. 그래서 이걸 펼치게 되면 대부분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그 통로의 반 이상을 잡아먹게 됩니다. 어떤 분은 길이 막히게 되니까 한마디 하고 가시죠. 에이 집에나 있지 바빠 죽겠는데 왜 나와서 길 막고 난리야 라고 하는 꼭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거기 앉아 계시는 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은 이전의 환경에서는 그런 승강기를 만들어서 특별하니까 특별하게 대우해 줄게라고 하는 사고가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두 다 탈 수 있죠. 장애인도 탈 수 있고요. 휠체어 타시는 분은 당연히 언제든지 가서 타실 수 있고 가끔 이제 우리가 힘든 날이나 굉장히 몸이 아픈 날도 우리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특별한 배려가 아니고 모두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디자인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론 윈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이런 어떤 장애인을 위해서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 말고 우리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가 편하고 그리고 안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기를 함께 해보자라고 하는 의도로 유니버셜, 보편적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런 용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아주 뛰어나신 분들이죠. 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대부분은 난 평균이야, 일반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로 세상에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도 이런 평균 내지는 일반적인 상황에 계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있는 아주 뛰어난 베컴이라고 하는 선수도 다리를 다치면 이렇게 기부스에서 목발을 짚어야 합니다. 이렇게 양손에 가방을 들고 여행을 나선 길에 아마 많은 불편들, 많은 힘듦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환경들에 놓여있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이렇게 배려받아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하나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힘을 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당신은 평균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렇게 어느 누구도 우리의 환경, 지금까지 만들어진 대부분의 환경은 이 평균이라고 하는 허울에 따라서 사실은 정말 필요한 배려를 못 해왔다라고 하는 가정이 또 하나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뭔가를 생각할 때 어떤 평균적인, 좀 전에 보셨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젊고 건강한 20대의 남성 위주의 그런 환경을 만들어왔고 제품들을 대부분 만들어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환경에 놓여있고 그 제품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성이거나 아이이거나 또는 키가 크거나 뚱뚱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세상에 나오고 있고 사실 여러분 곁에 이미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거는 옥소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감자 깎고 무 깎는 이 칼을 사실 여러분 보실 때는
뭐 디자인된 제품 하나인가 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칼 안에는 굉장히 따뜻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위기의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만드신 분의 와이프가 류마티즘의 환자가 되면서 와이프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제품을 좀 더 쓰기 편하게 만들어보자. 우리 와이프도 나를 위해서 요리해 줄 수 있는 기분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좀 전에 보신 그립을 만들어냅니다. 이 그립은 류마티즘 환자들도 질 수 있고 잘 미끄러지지 않게끔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이 회사는 이 계기로 해서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하게 되고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된 하나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디자인된 제품들 그냥 흘려보내시겠지만 좀 유니버셜 디자인은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생각을 담아서 만들어내는 환경이고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지하철 버스 노선표를 가끔 보시죠. 여러분들이 저 버스 노선표를 확인하실 때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버스 노선표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정보가 담겨 있어서 대부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짚어가면서 역을 본대거나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켜가면서 가요. 근데 잘못된 디자인을 하는 예를 보여드리면 왼쪽에 있는 케이스입니다. 왼쪽에 있는 케이스는 저 위에 버스 시간보다 달려요. 좋은 디자인을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 사람의 행태와 사람에게 존중하는 어떤 의식을 담는 것이지 절대 멋있게 만드는 게 물론 멋있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게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담겨 있고요. 이런 어떤 사람들의 행태에 기반해서 세계 곳곳에 지금 보시다시피 오른쪽처럼 런던의 케이스인데요. 이번 올림픽이 열리죠. 올림픽에 대비해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인포메이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일반적인 놀이터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놀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휠체어를 타는 아이들도 함께 놀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배려하겠다는 생각을 담았느냐 안 담느냐의 어떤 차이가 또 기본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차이로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장애에 따라서 난 다르네 가 아니고 너 불편하긴 하지만 나랑 같이 놀 수 있네 너 내 친구야 라고 하는 어릴 때부터의 좋은 생각들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놀이터들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늘 주제가 사감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사감을 가진 친구들이 만든 안내 사인입니다. 꽃내음 길이 있고요. 돌배당 길이 있고 맑은 하늘 길이 있고 그리고 바람 길이 있고 맑은 샘길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선생님 손을 잡고 삼청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삼청동 길을 느꼈어요. 그리고 작가 선생님들에게 와서 그 친구들의 감성 그대로 전달했어요. 선생님, 갔더니 여기 이렇게 꽃이 만져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났어요. 만졌더니 이렇게 딱딱한 돌계란들이 만져졌어요.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거를 작가들은 받아서 이렇게 안내판을 예쁘게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 통해서 제가 배운 거는요. 우리가 오감으로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느끼고 있구나, 보고 있구나, 봐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이 친구들이 저한테 전해줬는데요. 어쩌면은 이런 어떤 오감을 넘어서서 서로에 대한 오감으로 느끼는 관심을 통해서 깨닫고 배려하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크게 줬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최근에 어디까지 발전을 해있냐면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거는 지구상을 놓고 봤더니 지구상에는 10%의 굉장히 디자인을 누리고 사는, 우리같이 누리고 있는 사람과 90%는 디자인이라고 하는 아주 잘 만들어진 환경 제품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경험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배려를 실천하고 있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모자를 뜨는 어떤 그런 것들 90%를 위한 디자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라이프 스트로우라고 하는 정수가 되는 빨대예요. 아프리카나 지구상에 있는 맑은 물을 마시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2년 정도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걸러주는 정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런 배려와 나눔의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디자인에 담고 있는 것들이 유니버셜 디자인의 실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오감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쭤볼게요. 시각장애우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강화문 광장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거는 여기 지금 여기 세종대왕을 만들고 있었어요. 제가 환경을 어떻게 평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세종대왕을 가서 보시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현장에서 금속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쇠를 자르고 있었어요. 쇠 자르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시고 경험에 알고 계시죠? 그 쇠 자르는 소리로 저는 강화문 광장이 지금도 봐도 기억이 나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추억이 되는 장소들을 오감으로 느껴지는 강화문 광장은 눈만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매연으로 쾌쾌하고 햇빛이 쨍쨍해서 덥고 그리고 소리로는 쇠자른 소리가 나는 이런 어떤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사감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다운 세상들을 보고 경험하고 느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잠시 쉬어가는 기술이 나왔고요. 유니버설 디자인 기회를 2012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이렇게 빈 유모차의 어르신들이 빈 유모차를 끌고 가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을 접하고 있는 이것이 왜 문제냐면은 실제로 저출산과 고령화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2300년이 넘으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인구 감소로 최초로 멸망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걸 코리아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두 가지 코드, 노인이 된다는 것과 아동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고 첫 번째로는 노인이 많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노인이 되면은요, 길도 멀어지고요. 가는 속도도 늦어져요. 행동이 둔화되고 그리고 몸도 붓게 되고 마디마디들의 어떤 움직임이 둔화되는 것들이 노인이 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제가 노인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그 자세로 세상에 나가서 걷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마한 단차에도 걸려서 넘어지기가 쉽고 다치시기가 편한 건데요. 이런 어떤 노인들의 자세는 노인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가 나와요. 우리 정상인 사람들도 6분 이상 이렇게 꼿꼿이 허리를 펴고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무릎이 나오는 자세로 변형을 시켜야만 자세가 훨씬 편해진다고, 허리가 편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 오랫동안 서 있는 장소, 싱크대 앞이라든지 이런 공간에는 무릎이 이렇게 나와서 무릎을 받쳐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노인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편리한 디자인이 유니버셜 디자인이라는 용어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배우실 텐데요. 이 아이라고 하는 녀석들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요. 특히 여기 나오는 6세 남아이들은 정신을 잘 팔고요. 그러면서 정신을 잘 팔면 관찰을 잘할 텐데 그건 아니고 한눈을 감고 수술 안경을 낀 것처럼 세상을 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일이에요. 그건 정신이 팔려있다는 얘기예요. 한쪽 귀 막고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온전히 그대로 이해 못하는 아동이라고 하는 친구들을 한번 이해해보는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높이가 우리 배 위에 와 있어요. 이 눈의 배에 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눈이 시선이 여기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와 있어요. 저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아동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테이블에 가려서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스쿨존 같은 경우는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동분에서는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환경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조금 어렵지만 재미난 세상을 여러분께 또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약시자의 환경이라고. 왼쪽에 보이는 3을 약시이신 분들은 저렇게 오른쪽처럼 보이기 때문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재미난 거는요, 이렇게 핑크색이 블루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빨강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블루로 보인다고. 최근에 화장실들이 핑크색이 사라지고 있고 사실은 약간 중황색 계통으로 여성 빨간색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색깔을 잘못 보시는 분들이 잘못 보시게 되면 핑크색으로 만들어놔서 여성들 위한다고 했는데 블루랑 차이가 안 나서
혹시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색깔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자회전 신호를 사색으로 주는 사색 신호를 갖고 굉장히 요란했었는데 우리가 그 논리를 한번 생각해서 보면 사실은 동그란 거 아니고 네모, X자 이런 걸로도 안 되고 되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런 어떤 새로운 창의력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서울시의 지하철역입니다. 칼라 시뮬레이션을 걸어버리면 못 봐요. 그러니까 글자를 못 읽어서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장애로 인해서 전혀 지하철역들을 읽어내지 못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장 먼저 이제 발견하신 분들이 일본 분들인데요. 일본 분들은 그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를 이렇게 알기 편하게 바꿔놨습니다. 흑백으로 돼도 사실은 노선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칼라가 빠져도 각 역마다 GG라고 하는 코드로 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코드들을 찾아서 따라가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UD라고 하는 디자인 방법론 아니면 디자인 사고에 대한 것, 남에 대한 배려들을 알게 되면 그에 대한 답들을 찾게 되고 그 답들이 어쩌면 이런 창의력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문화에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의 숟가락이 굉장히 유니버설한 제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양식 숟가락이 이렇게 입에 갖다 대면 사람들이 무겁고 불편해서 반응을 안 하는데요. 한국의 숟가락은 국을 먹기 위해서 국을 떠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식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식히기 위해서 굉장히 얇고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과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에 잡혀서 모토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몇 가지를 드릴게요. 유니버셜 디자인 첫 번째로 지향하는 것은 안전한 환경, 안전한 제품, 아이들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놓여있는 환경이 얼마나 안전할까,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이는 거는 이제 330건의 사건이 일어나면 300건은 에이, 위험했어 라고 넘어가고 29명 정도는 조금 다치는데 한 명의 반드시 사망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아인리히의 도미노 이론과 이분의 이론입니다.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은 한국서는 아직 나온 게 없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회전문에서 이렇게 아이들의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에서 그 회전문, 굉장히 유명한 회전문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이들의 사고가 대여섯 건 일어났는데 결국엔 거기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목이 튀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회전문 만나면 굉장히 언제 뛰어들어야 될지 고민이 드실 텐데 아이들은 대부분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반응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목만 들어가고 몸이 못 따라 들어가는 케이스에서 사망사고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위험한 장소들, 위험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아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해요. 근데 오히려 이 위험한 일을 하는 놀이터는 사고가 거의 없고요. 실제로 조사하신 많은 학자분들의 얘기를 드리면 어린이 놀이터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가 가장 많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믿어야 되는 환경과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 주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도시의 지도는 호우팀이라고 하는 자전거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큰 도시는 아닌데 이 도시는 직선 도로가 없어요. 자동차를 위한 직선 도로가 도시 내에 관통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직선 도로를 만나면 밟아요. 순간 땅으로 밟아요. 그래서 여기는 도로가 전부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고 고기만 들어갔다 빠져나와야 돼요. 운전자에게 아주 불편하게 만들어놨고 도시 안에 들어오는 도로에 있어서 우선권이 없습니다. 30년 동안 아동이라든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이 교통사고를 만나고 다치게 되면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환경, 아이들에게 주는 게 맞을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이 과연 정답인가라고 하는 어떤 다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코드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드는 것들,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들.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철학이 뭘 다르게 만드냐면은 이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뮤넨에서 하고 있는 아이들의 도시에서 성장하기라고 하는 워크숍 프로그램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거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만들어진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놀이터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사실은 뮤넨에서 가지고 와서 이 놀이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뮤넨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동기는 뭐냐면은 이 도시를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직업과 제대로 된 도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도시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청소하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시청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거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주고 이 도시에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프로그램, 두 공간의 어떤 가지는 차이가 무엇일까, 뭐가 다를까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철학에 대한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유니세프에서는 아이들 친화, 아동 친화 도시라고 하는 것들을 현재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고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또 다른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레지오 에밀리아라고 하는 이 유치원의 그림들을 아이들이 그리고 있는데요. 이 아동들이 하는 거는 한 달 내내 열심히 꽃을 관찰해요. 그래서 한 친구는 꽃만 그리고 자기가 맡은 꽃만 그려요. 그래서 그 꽃을 그리는데 한 달 동안 관찰하고 와서 어떤 친구가 빨간색 꽃을, 우리가 볼 때 빨갛게 보이는 꽃을 노랗게 그립니다. 왜 그랬더니 선생님이 햇살이 이렇게 아침 햇살이 들 때는 노란빛을 띄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여기 레지오 에밀리아라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공간 환경을 도시를 그대로 축소시켜놨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에 주는 얘기는 뭐냐면은 너네는 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으로 너희들을 키워갈 건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뭔지라고 하는 철학들을 분명히 담아서 전달하고 있고 그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고 그것을 위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을 배려하고자 하라고 하는 것들 배려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도 정말 굉장히 좋은 철학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노인분들을 어떻게 이 도시에서 늙어가게 할 것인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 역시도 하나의 철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문화를 디자인하라고 하는 코드를 담았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동 문화만 잠깐 소개를 할게요. 최근에 아동들의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좀 다르긴 하겠지만 부모님들에 대한 걸 굉장히 좋아하는, 같이 하고 싶어하는 것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철도에 엄마 아빠가 아닌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고 엄마와 아동, 아빠와 아동이 같이 앉아서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공간들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놀이터 역시도 엄마 아빠와 같이 손을 잡고 열심히 거기서 내려올 수 있는 놀이터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맞는 것인지 어떤 문화가 좋은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미래를 지향하라라고 하는 코드입니다. 이 미래를 지향하라라고 하는 코드 안에 혹시 오른쪽 위에 그림을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모 텔레비전 광고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열심히 놀고 있으니까 걔네들을 텔레비전 앞에 저렇게 앉히고 엄마는 마법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광고에 대한 비판이 아니고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들 엄마가 저랑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 속에 남아있는 풍경일 겁니다. 공기놀이도 했었고 연말에 칼싸 놀이를 다 하셨을 텐데요. 누굴 보고 있나요? 친구, 사람을 향하고 있죠. 자, 오른쪽에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이런 쪽 누굴 향하고 있나요? 아이들이 텔레비전을 향하고 있고 기계를 향해서 기계와 소통하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살필 여유가 없어요. 앞에 있는 게임 안에서 내가 이겨야 되고 열심히 손동작을 해야 되고 여기에는 친구도 없고 놀이도 없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주고자 하는 미래가 과연 뭔지, 어떤 미래를 줄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가 과연 뭔지, 제가 생각하는 미래는 우리가 살아왔던 환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 시절의 놀이들을 살펴보면은 아마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깍두기도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나 놀고 싶은데 엄마가 꼬마에게 보라고 해서 맡겨놓고 나가면 얘를 데리고 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못 나가지만 얘 데리고 가도 너 오늘 불편하니까 얘는 깍두기 시키고 너는 이렇게 팀해라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함께 놀았어요. 그 노는 과정에는 경쟁이 아니었어요. 물론 상대팀하고 경쟁하지만 그 팀이 또 바뀌면 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배운 게 아니고 협동을 배웠고 노는 법을 배웠고 토론하고 의논하는 법을 배웠죠. 근데 요즘의 아이들은 만나면 전부 동급생을 만나요. 동급생을 만나다 보니까 나이는 다 똑같으면 어때요? 엄마들 보기에 너는 왜 쟤는 저거 하는데 왜 너는 이거 못하니라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경쟁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왜 문제일까라고 또 하나를 덧붙여드리면 왼쪽에 있던 사진 속의 우리의 모습은 사실은 인성도 배웠고요. 창의도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느냐? 칼 없잖아요. 문방구 가도 칼 못 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들잖아. 나무작대기씩 만드실 줄 알죠? 근데 그 칼은 우리 머릿속에 이 칼은 굉장히 멋있는 칼이었어요. 지금 문방구에서 파는 엑스칼리버를 흉내는 그런 칼이 아니고요. 굉장히 멋있는 칼이다. 내 엑스칼리버를 받아라. 이순신의 칼을 받아라. 이렇게 놀아드는 기억들이 나실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미 창의라고 하는 작업들을 이미 여러분들은 해오셨어요. 그래서 학교라고 하는 기능은 인성과 창의를 배운 아이들에게 숫자, 그렇죠? 국어, 산수를 가르치면 되는 게 학교의 역할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아이들이 창의를 배울 수가 없고 인성을 배울 수가 없으니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 같은 시간을 내셔서 거듭하셔서 더움에도 불구하고 또 배워서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학교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미래가 지금 있는 현실보다는 더 따뜻한 미래였고 좋은 미래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래를 지향하는 생각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미래는 이 침향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침향은 우리 서정주 선생님 시라고 지리맞이 신화를 보면 침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침향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나무를 이렇게 늪에다가 내나 뻘에다가 이렇게 묻혀둬야 향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만들어진 과정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얘가 20, 30년 묵고 나서는 절대 향이 안 나요. 적어도 300년 이상을 묵어야 되다 보니 서정주 질맞이 신화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200~300년이 아니고 1000년쯤은 지나야 멋진 향이 날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1000년이라고 하면 여러분 살아계세요? 대체 누가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 침향을 담궈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질맞이 신화라고 하는 곳에 오롯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문화, 이여령 선생님이 한번 TV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던데요. 우리의 문화는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 미래에 대한 배려를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가고 있어요. 이렇게 장애를 가진 친구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어른, 아이를 동반한 어린들, 동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이 사회를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일하러 가는 혼자를 위한 공간이 아니고요. 누군가 손잡고 가는 가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손잡고 이렇게 길 걸어보시면 손잡고 걸어가실 수 있으세요? 우리나라 어느 보행모드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손잡고 못 걸어가요. 한 10m 가다 보면 앞뒤로 가야 되고 걷다 보면 너 앞에 먼저 나 뒤따라갈게 이러고 막 손을 놓고 마는 그런 환경이 놓여져 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는 이유도, 어딘가를 가는 이유도 누군가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염두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함께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함께감들이 최근에는 주택 공간 안에도 만들어져서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들, 이웃과 같이 어우러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의 모습으로. 그다음에 처마가 굉장히 깊은 집이에요. 처마가 깊은 집에 가서 이렇게 이방인처럼 이렇게 서서 보시면 그 집의 마당 일부밖에 못 보지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돼서 앉아서 이렇게 눈높이 맞춰서 보면 뒷동산까지 산이 다 한눈에 들어오는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를 맞추는 디자인이 어쩌면 남을 배려하는 디자인이 더 따뜻하고 더 신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의 워크숍은 여러분들이 그런 따뜻한 기분 좋음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